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 영상의 댓글에 달린 Q&A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찍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달릴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정말 저도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늘어날지, 어떻게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중한 시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준다의 관점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손절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냥 사라, 어차피 오른다라고 했다면 아마 구독자가 빠지지 않고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희망찬 메시지만 보내는 것 또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절을 얘기함으로써 당연히 부담도 되고요. 그동안 상승이라고 외쳤는데 왜 손절하느라고 말을 들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원칙을 유지하고 싶었고 수익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손해도 본다는 거, 그리고 무작정 존버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59,500 기점으로 스탑로스 시점이라고 아마 지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의 또다시 도달 시간에 따라서 아마 지금 왜 바닥에서 손절하느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달릴 거고요. 아마 영상을 보는 시간, 날짜, 모든 조건들이 과거의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절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실망감이 듭니다. 왜 뭐 때문에 지금을 하락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세선을 몇 개 그어놓고 단순 이동평균선 몇 개 보고 이제 올라가기란 힘들다. 올라가더라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고, 트위터에 미군 올리시는 분을 하락하는 와중에도 마운트 곡수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거의 한 달 동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상승을 봤습니다. 상승을 받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상승 관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으로 봤었던 게 추세선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트가 깨지지 않는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저는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이다. 근데 반등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구조상 이 내림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59,500을 다시 회귀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거다. 결국 비트는 다시 단기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문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뭘 비유할 때 부동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파는 100년, 200년 더 멀리 보고 10년, 50년 보면요.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은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걸로 여기서 직업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8년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아마 이 믿음만큼은 저만큼 정말 확고한 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투자자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걸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제도권화였죠. 주식시장도 과거 초창기 시장을 보면 처음 있었던 주식 상장된 회사들은 100개 중에 90%가 사라집니다. 코인판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7월 19일 기준으로 가상자산법 제정되고부터 제도권에 들어가는 발판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도권화에 들어갈 때는 지금 있는 코인들 다 바뀐다. 하지만 그게 막상 되고 보니까 막상 그 코인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과거 2017년부터도 많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을 아무 이유 없이 믿고 객관적 근거도 없었던 것들을요. 저는 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다고 하면 코인판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었던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승에 있어서 관점을 폐기하는 것뿐이지 시장 자체가 끝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기존 관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는 일단 이 라인 자체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가 쌍바닥이었는데요.
현재 쌍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이 라인 자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항의 첫 번째 고리를 만들고 있고요. 가장 큰 봉인 3개월 봉, 이 봉들의 크기를 잘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상승에 있어서 기본 조건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큰 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상승을 할 때 패턴들을 잘 보십시오. 저점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승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저항을 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하나, 둘, 셋, 넷, 벌써 4개의 저항이 있고 아래에 지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는 여기 있고 지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어뒀을 때는 여기까지 본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을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상승에 있어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판이 망했다가 아니라 하락의 관점, 그리고 시간이 늘어났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끝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기존 3개월 관점으로 봐도 저는 최소한 횡보 관점으로 봤습니다. 상승을 관점을 보는 것도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3개월 봉으로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횡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는 그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존버하면 결국 상승한다는 거니까 자기는 버티겠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버티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말하고요. 1개월 뒤잖아요. 잘 버텼다 이겁니다. 1개월 버티고도 그때 손절할까 고민합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전략은 뭐였습니까? 50% 손절이죠. 제가 트레이더로 계속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장 큰 베스트는 뭐냐면요. 항상 50%입니다. 제가 100% 손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제같이 반등 오고 다시 빠지는 이런 장들이 계속 나왔을 때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베스트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려갔을 때 튕겨져 올라오지 않든 아니면 튕겨져 올라오든 견딜 수 있는 시드머니 확보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방향성만 보면 저는 기존에 횡보를 해도 지금 확실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1억 돌파라 했습니다. 지금 더 멀어졌죠. 1억 돌파를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아래로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지금 방향성을 물어보시면 솔직히 횡보를 해도 시간이 긴데 아래로 쳐박는다?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횡보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아예 더 내려오고 땡겨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좋지 못하는 겁니다. 지키면서 버티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저점을 깨고 버틴다? 그러면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는 장을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 아예 극한의 공포를 줘서 아예 내렸다가 올려야지 상승을 가지, 지금 이 1번경으로 갔다가는 여기서 오히려 더 빠져버리면 진짜 장이 그냥 끝나버리는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빠지는 게 좋고요. 오히려 횡보를 한다?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면 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주 넘게 빠진 상황에서 어제 뭐 엘프부터 20% 반등하죠. 반등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 참 멍청한 게 빠진 게 100%인데 20% 반등하고 좋아하면 뭘 좋아합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추세선상 남아있는 라인이 유일하게 이제 걸쳐있는 2017년도 고점, 코로나 유동성, 이 장.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열려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45,000 라인. 여기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빠지고 올라와야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장 만들어서 여기서 쭉 빠지고 그 다음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래 봤자 여기서 여기 돌파하는데 얼마입니까? 잘 보세요. 날짜를 잘 보세요. 날짜. 여기 날짜를 표기해 드릴 테니까 날짜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쭉 빠져도 날짜가 지금 8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만들고 차트를 만든다고 할게요. 언제입니까? 2025년 4월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8개월, 9개월 버티라고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래봤자 가격이 55,000원에서 여기 다시 해봤자 차이가 없고요. 알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드를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과 그냥 존버하면서 버티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보세요. 2017년부터 25년으로 보면 웅덩이만 많았을 뿐입니다. 고점 찍고 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전고 찍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있었으면 다 때도 물었습니다. 근데 때도 못 벌었죠. 그래서 저의 그냥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손절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 얘기는 저도 어떤 후폭풍이 나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감안하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 저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구독자가 빠질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진짜 올라가니까 사세요. ETF 결국 반감기 마이너스 65%, 35% 그리고 결국 굴곡 다 있었습니다. 그 책임 아무도 못 집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유튜버분들은 5년째 버티기만 합니다. 시장이 돌아왔습니까? 비트코인 빼고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진짜 나쁜 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이 시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런 의도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팩트 기반으로 손절을 해야 한다는 걸 정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맨날 틀리시는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는데요. 그쵸? 예. 그냥 이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맹신하면 안 된다. 그냥 참고만 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당연히 유튜버 저를 보고서도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더 노력해야 하고 계속 이제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이제 팩트 기반 그리고 더 노력해서 틀린 만큼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 손해를 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또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잘났다를 표현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저는 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왜 과거부터 저를 믿고 계신 분들이 2017년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거의 역사적으로 정말 유명했던 게 2017년도부터 같은데요. 이때 그렇게 장을 하고 이때 떨어졌을 때 저 손절권 했습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저한테 다 욕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2배 반등 나왔는데 왜 손절하냐? 왜 손절했고 그 손해 어떻게 깎거나 이런 말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장 죽었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샀습니다. 거의 여기 꼬리에서 2분의 1 지점에 샀었죠. 그리고 여기서 200% 먹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시드가 있으셨던 분들이 결국 여기 와서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이 여기 와서 팔지 않으셨던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 못 빠져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4년을 보냈습니다. 고점 계속 나락 보냈죠. 그리고 나락 보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여기 왔을 때 고점 회복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이 그만큼 주지 않았죠. 지금 이 지점이 상승으로 가는 지점인지 하락으로 가는 지점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CD의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을 스탑로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스탑로스에 대한 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오른다라는 본인의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싶었기 때문에. 단지 그러고 저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항은 또다시 한계. 이 저항이 맞물리는 구간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시황만 보면 일단 일봉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고요.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과연 45,000까지 갈 것인지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일봉상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렸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이 구간을 올려는 의도는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이는 것만 봤을 때 또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주봉상 좀 갖고 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지금 방금 저항으로 짚어드렸던 동그라미들 있죠. 여기가 지금 저항이 58,176에 있거든요. 58,176에 있는데 지금 이 움직이는 라인이 55,000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얘기를 해보면 일봉상 보면 정말 이거를 조금 개미들을 피말리게 한다.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좀 시켜서 반등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쌍봉으로 이 안에서 만들어서 떨기는 라인으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만들고 과거로 비교를 하자면 이 라인인 것 같아요. 딱 6,000대 라인인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 오고 다시 빠졌다가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라고 봤을 때 다시 반등 후에 빠지게 되죠. 그럼 저점이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보냅니다. 위에 이렇게 터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거의 패턴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격이 많아 벌어지겠습니까? 절벽으로 쑥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이 오더라도 바운스를 주고 주면서 떨기는데 그걸 보통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 삼각수렴상 벗어난 이 라인 자체는 다시 회귀를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흘러서 내린 것 같은데 이 라인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바로 내리기는 거는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숏 물량을 좀 더 모아서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롱을 타게끔 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기 좀 힘들고 일단 정리만 하자면 개인적으로 봤었던 라인 자체는 끊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시장 자체가 망했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는 태세 적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비중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살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섣불리 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샀다가는 죽을 것 같고요. 알트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엘프 지금 보시면 반등 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일봉상 반등이 나왔잖아요. 일봉상 빠진 걸 다시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이격을 되돌리는 게 얼마만큼 되돌리냐인데 2023년도 11월 20일에 나왔던 저항 때 강한 매물이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를 보면 상승으로 가는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봉들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7월 19일날 가상자산법 때문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패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상패로 직행하는 코인들이라고 하면 본인들 코인이 상패인지는 얘네가 더 잘할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마지막 피날레를 찍기 전에 털어먹을지 안 털어먹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여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런 연관성까지도 지금 살펴봐야 하는 소리고 사실상 특정 코인을 빼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예 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차트들처럼 이 추세 라인을 벗어나는 차트들인데요. 저점이 깨지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옛날에 오미세고가 비슷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날아가는 애들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코인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왜 손절했고 Q&A 좀 답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일봉상 그 원화로 보더라도 이평선의 아래에 있고 이 아래는 달러 기준으로 45,000 하락까지 저는 염두에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구간에 있어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만약 손절한 걸 매수할 것인지 하는 분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고 그럼 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갖고 가실 건지는 사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기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가 옛날에 잡았던 차트 있죠. 이 과거에 2017년도에 잡았던 이 부분 이때도 우리 그때 여기 들어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 여기서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지켜보자 했어요. 왜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저항이 강한 데는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서 박스권으로 계속 저점 떨기면서 계속 삼각수로 만들고 결국 날아갔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로 봤을 땐 그게 그 구간이에요. 지금 삼각수렴이 이 구간에 걸려 있는데 여기 구간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 구간. 결국 그 얘기는 여기 구간이 지금 강한 저항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상을 만약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빠지고 다시 이 차트를 만들고 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는 모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결국 아래로 왔을 때는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59,500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결국 여기인데 여기 구간을 돌파하고서도 늦지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 차트가 그래서 점점 빠지게 되면 더 빠지는 차트고 반등으로 오더라도 여기를 저항을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는 건 여기서 사되 하는 거는 여기서 팔되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셨든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가지고 가시든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투자자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또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제 판단이 틀리다고 하면 욕을 먹든 구독자가 빠지든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제가 틀렸고 제가 보던 상승 관점은 이제 손절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가 유튜버로서 그리고 최소한 투자판에서 각자 소중하게 모아온 시드를 단순히 무조건 사라 맹목적인 믿음과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맨날 틀리더라도 한 번이 맞았을 때 그 수익을 상쇄시킬 그런 실력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